cn까지 쭉 더한 거지. 그지? 쭉 더한 거잖아. 시그마 ck를 쭉 더한 거잖아. 마치 수열의 합처럼. 그게 n 플러스 1이라며. 그러면 cn을 구하는 거는 뭐야? k가 1일 때 n까지 ck에서 k가 1부터 n- 그 직전항까지 ck를 빼면 되겠지? 그러면 얘는 요건 집어넣으면 되고 n 플러스 1 집어넣으면 되고 얘는 n에다가 n-를 집어넣고 그냥 다시 쓰면 되겠지? n-1에 n이지? 그럼 요거 공통인수로 뽑고 요거 빼니까 2 남네. 그래서 2n. 물론 이 방법에서는 C1은 초항으로 따로 구해야 된다. n이 2보다 같거나 클 때. 이거지. 그러면 n이 1일 때를 검증을 해야 되는데 n이 1일 때는 얘는 2가 나오잖아. 2가 나오는데 C1은 어디서 나와? 여기서 나오지. C1은 n이 1일 때니까 A1 더하기 B1이고 여기다가 1 집어넣고 계산하면 얘도 2가 나오네. 아, 그래서 수동으로 나오나 여기에서 일반항으로 나오나 똑같이 2n을 쓸 수 있으니 이렇게 바꿨으면 됩니다. 그 다음 얘도 마찬가지지. dn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dk 빼기 k는 1부터 n- 그 직전항까지 dk를 빼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그대로 그냥 얘를 쓰면 되고 n-를 쓰면 되고 얘는 n 대신에 n-를 대입해서 그대로 써주면 되겠지. n-1, n-2 얘가 공통인수니까 n에서 n-2 빼면 2가 남지. 그래서 2배의 n-2. 자, 초항이 뭐가 나오지? 초항이 여기서는 일반항이 n이 2보다 같거나 클 때 나오는데 D1은 수동으로 따로 구해야 되잖아. 여기다가 n에다가 1 집어넣고 A1, B1 이게 얼마 나와?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되니까 1 곱하기 1 빼기 1 0이네. 얘도 1 넣으면 0이지. 그래서 초항부터 성립하네. 자, 여기까지 갔으면 끝난 거야. 자, 얘가 뭐라고? CK 빼기 CK의 제곱 빼기 3DK잖아. 근데 CK, DK를 내가 다 구했지? CK, DK가 뭐야? CK, DK가? CK는 2N, 2K. 그래서 2K 제곱 3DK 빼기 3의 DK가 뭐야? DK가 2의 K 빼기 1. 그러면 4의 K 제곱 더하기 뭐 알파가 나. 이거 내가 계산을 하기 싫어서 한 게 아니고 의미가 없어서 그래. 나는 이것만 알고 싶다고. 이것만 끝났지? 그럼 얘는 뭘 더하라고 무한대로 더하라고 하는데 4K 제곱 더하기 뭐 이하 기타 등등이 있을 것이고 그걸 더하는 거야. 그러면 얘 계산하면 4는 앞으로 빼버립시다. 자, n 3승분의 6에 4 앞으로 빼버리고 K제곱은 공식 넣으면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그래서 이거 정리하면 3분의 1 n 3승 더하기 기타 등등이 나오잖아. 이건 다 필요 없고 3분의 1 n 3승만 여기다가 곱해주고 계산하면 끝난 거지. 그래서 정리하면 n분의 3 n 3승분의 6 4 그 다음에 3분의 1에 n 3승 약분 2 4 8 답이 8입니다. 자, 꽤나 어려웠는데 이 정도는 몇 번 연습을 해야 되고 특히 오늘 배운 것 중에 제일 조금 중요하다고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이 극한값 계산을 할 때 꼼꼼하게 한다고 자기 딴에 꼼꼼하게 한다고 이거를 그냥 밑에 있는 디테일한 부분까지 다 구하려고 덤비다가 시간 버리고 망하는 경우가 생겨서 그래요. 4등급 정도 되는 학생이 이런 걸 꼼꼼하게 해가지고 뭐 다 완벽하게 낼 정도로 내공이 있는 학생도 아닌데 근데 다른 방법을 몰라가지고 그 미련한 방법으로 고수하다가 시간을 너무나 허비해갖고 시험 망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쓰는 게 좋다라는 걸 소개하는 거고, 자, 한번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 예습을 하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 홈페이지에다가 공지를 좀 해야 되겠네. 홈페이지는
좀 관심 있으면 와서 봐도 돼요. 자, www.kstudy.net 여기가 제가 제 인강을 올려놓는 사이트입니다. 자, 수고하셨고 다음에 봅시다. 감사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강 강사고요. 네, 인강 강사인데 칠판에서 수업하기보다는 주로 지금까지 과외를 했기 때문에 인강을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과외하는 환경처럼 가르치고 싶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칠판에다가 쓰는 방식이 뭐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매번 문제 설명할 때마다 쓰고 지우고 쓰고 지우는데 너무 노력을 많이 낭비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거 시간이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제 기왕에 인강을 하더라도 애들 옆에서 과외해 주는 것처럼 가르치는 방식이 좀 더 낫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 저는 제 소개를 잠깐 하자면, 뭐 이거는 그냥 자칭이고, 뭐 남이 인정 뭐 하는 경우는 제가 그간에 그렇게 많이 만나본 적은 없습니다. 초천재? 이거는 제가 만든 사이트에 제 닉네임으로 쓰는 그냥 이름인 것 뿐이고, 이것 때문에 좀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다만 나는 천재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하는데 학생에 따라서 좀 유치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려운 문제를 그 출제자가 요구하는 대로 따라가면 정말 어렵고 고단한 과정을 다 따라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답을 내는 방법이 있는데 답을 내더라도 최소한의 노력만으로도 답이 정확하게 나오는 것을 지향하는 수업을 하다 보니 풀이에 집중하다기보다는 풀이에 도달하기까지의 발상에 저는 집중을 합니다. 발상이 훨씬 중요하다. 발상에서 착상을 제대로 못 해내면 거의 힘으로 풀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요 3, 4등급 학생들에겐 너무나 힘들다 이거죠. 자, 예를 들어 29번, 30번 이 두 개의 문제는 3, 4등급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운데, 왜 어렵냐면 요 정도까지 도달했을 때 아마 시험 시간 30분 남고 지금 멘붕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3, 4등급 학생들 같은 경우는 30분 남겨놓고 두세 문제 남겨놓고 지금 무엇을 풀고 다만 몇 점이라도 건져갈까 요거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3, 4등급 학생들 입장에서는 29번, 30번을 정말 제대로 접근해서 푸는 경우가 그닥 많지가 않고, 공부를 하더라도 요 두 문제는 좀 버려두고 공부하는 경우가 많을 거다. 인강을 듣던 아니면 학원에서 강의를 듣던, 강의를 들었을 때는 그 순간 이해하지만 집에 와서 그거 다시 풀어보려고 하면 또 막막하잖아, 그죠? 그럴 때 내가 이러이러한 문제들을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풀어야겠다라는 발상을 조금 바꿔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이런 문제를 풀어내는 학생이랑 못 풀어내는 이런 학생들은 실행 능력에서 좀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를 끈기 있게 답까지 유도하는 학생은 1, 2등급 학생이고, 하다가 좀 해보다 깨작깨작 해보다가 그냥 제풀에 지쳐서 포기하는 학생은 요 정도 등급의 학생이고. 근데
지금 이제 수능 거의 100일도 안 남은 상태에서 이대로 가다간 그냥 3, 4등급으로 끝나는 건데, 그러면 원하는 대학교 못 가는 거는 명약 관화하다 이거죠. 그죠? 4등급 학생도 감사합니다라고 받아주는 대학교 갈 거냐, 정말 인생을 바꿀 각오로 독하게 노력해갖고 1, 2등급 안에 안착을 해서 수시든 정시든 2등급 정도 맞춰 놓으면 최저 등급이 필요한 명문대 수시로 들어가는 것도 가능할 거고, 지금 이제 원서 접수 한참 하는 중일 텐데, 고3 학생들 같은 경우. 근데 4등급, 3등급 정도 어정쩡하게 걸쳐있는 점수라면 이거는 좀 써먹기도 애매하고, 그간의 노력을 안 한 건 아닌데 노력을 한 것 치고는 보상이 너무 작기 때문에 지금쯤이면 특단의 대책이 좀 필요하다 이거고, 지금까지 공부한 방법에서 조금 변화를 주고 싶다 그러면 이런 방법도 나쁘지 않다. 내가 얘기하는 발상법이라는 거는 최대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문제를 풀자 이건데, 어려운 방법으로 계산의 힘을 빌어서 답을 내는 방법은 1, 2등급 학생한테는 상대적으로 그 방법이 쉬운 방법이지만, 계산 딸리고 기초 좀 약하고 이런 애들한테는,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계산의 힘에 의지해서 답을 내는 방식으로 푸는, 그거는 실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들어서 이해는 해도 시험장에서 과연 그게 발휘가 될까, 이게 문제 아닌가요? 그죠? 그게 문제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어려운 문제를 쉽게 발상하는 방법을 좀 훈련을 해보자 이거예요. 한 문제 풀고 땡이냐? 그렇다고 그건 아니라 이거지. 그런 방식으로 발상하는 게 수능 유형마다 되게 비슷비슷하게 반복이 되기 때문에 발상 자체를 지금쯤이면, 그러니까 뭐 어려운 방법으로 푸는 방법이 좋다 그럼 그렇게 하면 되고, 도저히 그런 방법으로 못하겠다 싶으면 한번 해도 된다 이겁니다. 자, 할 말은 많은데 그거는 실제로 문제를 풀다가 설명하는 걸로 하고, 일단 제가 커리큘럼을 진행하는 교재를 먼저 설명을 할 건데, 여기 잘 보이죠? 지금 EBS 연계 총결산, 영순위, 파이널 모의고사, 모의고사 형태로 된 문제집이고, 지금쯤이면은 기본서 푸는 것보다 이렇게 된 실전 문제집을 풀어가지고 실전 감각을 높이는 게 답인데, 8회로 이루어져 있고 문과, 이과 각각 8회로 이루어져 있고, 출판사는 수경 출판사. 자이스토리 들어봤죠? 자이스토리. 요거 쓴 출판사가 수경인데, 거기에서 나오는 파이널 문제집이고 모의고사 형태이고, 2점짜리 이런 거 설명하는 거는 너무 좀 시간이 그러니 주로 3점, 4점짜리로 설명을 할 건데, 한 회당 2개로 나눠서 설명해서 올릴 겁니다. 3점짜리랑 4점짜리 각각 해갖고 따로 올릴 거예요. 4점짜리 위주로 설명 듣고 싶은 학생은 그렇게 들어도 되고, 3점짜리 위주로 한 거부터 들어야 될 학생은 그렇게 들으면 되고, 그리고 이 방식으로 인강을 찍는 거의 장점이, 자, 학생들이 문제를 읽고 실제로 답을 내는 과정과 최대한 유사하게 선생님도 접근할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읽고 착상하고 풀어내서 답이 나오는 과정, 이 전반을 학생의 문제 푸는 환경과 동일한 뭐 시행착오가 필요하면 그 시행착오마저도 동일하게 겪고 답을 내겠다 이거고, 그렇게 해서 실제에서 푸는 환경과 상당히 유사하게 만들어 놓고 그런 제약 조건 하에서 만들어내는 답이 실제로 학생들이 그런 방법을 통해서 실제 시험장 가서 발휘되는 환경과 좀 유사하다고 보기 때문에, 뭐 칠판에서 화려하게 백목 막 휘날려 가면서 그림 막 열심히 그려가면서 어려운 문제 한 문제당 막 3, 40분 막 열강을 해가면서 설명해서 그거 이해해서 알아듣는 거 좋다 이거지.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어려운 문제 한 문제를 1시간 투자해서 푸는 학생이 과연 몇 문제나 있냐 이거죠. 그죠? 여유도 없고, 마음의 여유도 없고, 지금 끝날 시간 뭐 20분 많아야 30분 남아있는 상태에서 29번, 30번 만날 텐데, 최대한 실제 환경과 동일하게 접근을 해야지 그런 식으로 풀어내는 게 실전에서 도움이 된다라는 확신을 줄 것 같아서 나는 그렇게 할 거고, 하다 보면 이해하겠죠. 그리고 여기 다시 보기 주소는 이제 선생님이 요거 올려놓을 업로드할 이 주소인데, 여기에 뭐 강의 스케줄이랑 이런 거 내가 게시판 만들어서 올릴 테니까 팟캐스트에서 실제로 강의하는 거 실강으로 스트리밍으로 실강으로 듣고 싶으면 거기는 시간표대로 들으면 되고, 그거 아니래도 녹화로 듣고 싶다 그러면 내가 웬만하면 무료로 만들어서 올려놓을 테니까 그거 들으면 됩니다. 자, 다시 보기 주소로 들어와서 강의를 보려면 회원가입은 해야 되니까 회원가입은 하시고, 일단 시범으로 몇 문제 정도만 10문제 정도 가볍게 풀어보고, 뭐 솔직히 중간에 어려운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볍다고 내가 이렇게 단언하기 어렵지만 일단 해봅시다. 자, 원래는 이거를 PDF로 구워가지고 조금 좀 가독성 있게 확대를 해서 가르쳐야 되는데, 그 점 좀 양해합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좌표 공간에서 P점이 있는데 이 P점이 마이너스 3,4,5라고 하고, 그거를 Y Z평면에 대해서 대칭이동 했을 때 YZ평면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했다면 이 P점의 X값이 반대보로 바뀌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 P가 Q로 같다고 하는데 이 Q의 다른 성분은 P랑 똑같고 X값만 반대보로 같다는 거예요. 그게 YZ평면에 대해서 대칭. 그래서 Q는 일단 써봅시다. 3,4,5.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PQ를 2대1로 내분했다. 그래, PQ를 2대1로 내분했다. 내분했어도 4, 4, 5, 5 PQ의 이 Z값하고 Y값은 변화가 없기 때문에 내분을 하더라도 변화가 없고 요것만 내분하면 되겠는데, 내분 공식이 2 더하기 1. 이거 굳이 써주는 이유는 혹시 잊어버린 학생들을 위해서. 여기다가는 뭘 곱하냐면 마이너스 3, 여기다가는 3. 이거 계산, 암산하기 싫은데 계산합시다. 마이너스 6 더하기 3. 마이너스 3을 3으로 나누니까 마이너스. 그래서 그 좌표가 A, B, C라고 하는데 이미 알고 있는 4,5는 숫자 써주고 요거 계산한 게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A, B, C의 합은 요거의 합은 얼마? 8. 자, 간단하게 한 문제 풀었고, 그 다음 문제. 점 1, 마이너스 2, 3을 지나고 이거의 평행인 직선. 그러니까 중요한 말이 뭐냐면 이 직선에 다른 거는 괜찮은데 평행하다라는 말이 나왔으니
이 직선에서 분모에 있는 이 방향 벡터 2, 3, 4 얘만 써먹을 거란 얘기죠. 얘만. 딴 건 필요 없고 여기 뭐 무슨 점을 지나는지 뭐 알게 뭐야. 평행하다고 했으니 분모에 있는 방향 벡터만 뽑아갖고 써먹으면 되고, 근데 얘를 지난다며. 얘를 지나면서 방향 벡터가 2, 3, 4인 직선을 표현을 하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 1, 마이너스 2, 3 지난다. 그럼 x 빼기 1 y 더하기 2 z 빼기 3. 이거 방향 벡터 그냥 써주고 2, 3, 4 써주고, 근데 이게 어딜 지난다? 3, a, b를 지난다. 얘를 3으로 써주면 3 빼기 1에서 2로 나눠주니까 계산 결과가 1인데, 그러면 이 y 더하기 2가 3이 되기 위해선 y는 1이 되고, 그 다음에 4분의 4가 돼야지 1이 되니까 z 빼기 3이 1이 되려면 z는 7, yz가 다 나왔네. 나왔습니다. 점 3, a, b를 지난다. 그러니까 이 b에 해당하는 게 a에 해당하는 게 1이고 b에 해당하는 게 7이다. 그래서 a는 1, b는 7. a 더하기 b의 값은 8. 자, 나왔습니다. 자, 요 문제. 요런 문제가 이제 가끔 나오는 좀 어려운 문제인데 3점짜리로 출제가 되었음에도 4점 정도 되는 정도의 난이도가 돼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어떤 점 P가 있는데 점 P 전체의 집합이 나타나는 도형의 둘레의 길이. 이런 거 문제 풀 때 대략 어떤 형태의 문제인지를 보기를 보고도 판단을 할 수 있는 게, 도형의 둘레를 물어봤는데 보기 중에 나오는 보기에 있는 답들이 되게 파이가 들어갔다. 이거 대략 원 아니야? 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원의 일부인 부채꼴이다 라고 하면 이런 답이 나오기가 쉽지가 않네. 왜 그러느냐, 이 호의 길이는 파이로 표현이 되는데 반지름은 파이로 표현될 이유가 별로 없잖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 답을 보더라도 되게 원의 둘레구나. 그럼 원을 알려면 뭘 알면 끝나냐면 반지름. 그러니까 대략 첫 줄만 읽어도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반지름이라는 걸 알 수 있다. 좌표 공간에서 점 P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2인 구가 공간상의 어떤 구 두 개랑 접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상상하기가 쉽지가 않은 게, 상상력이 좀 딸리고 공간지각 능력이 좀 떨어지는 학생들한테는 이런 문제 보면 되게 괴로운 거예요. 구가 이미 존재하는 두 개의 구에 동시에 외접한다라는 걸 상상을 해야 되는데, 자, 이 구가 뭐냐면 원점이 중심이고 반지름이 1, 얘는 2, 마이너스 1, 2가 중심이고 반지름이 4, 반지름이 2. 참 어렵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는데 구를 표현을 그림을 막 이렇게 이쁘게 그릴 수가 없으니 그냥 이렇게 그리겠는데, 여기 있는 점이 중심이 0, 0, 반지름이 1, 그리고 구 두 개랑 동시에 외접하기 때문에 구 둘은 뭐 이런 상태로 있다 치고 2, 마이너스 1, 2가 중심이고 반지름이 요 4가 2의 제곱이니까 반지름이 2인데, 이 두 구의 중심 왜 외접을 하는 원이라고 구라고 하면 이렇게 생겼다 이거지. 이렇게 생겼으면서 이 구가 이렇게 도넛 모양으로 두 구랑 동시에 외접하는 상태로 무수히 많은 구가 존재하는데 공간상에, 자,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외접한다라는 걸, 동시에 외접한다는 걸 이해를 하려면 이 중심 좌표를 일단 x, y, z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반지름이 2라는 걸 알고 있으니
각 원의 중심 간의 거리가 숫자로 정해진다. 어떻게? 자, 반지름이 2인 9랑은 반지름의 합산인 4가 되고 중심 간 거리가. 그리고 요거는 반지름이 1이고 반지름이 2니까 합산 거리가 2. 그래서 이 거리를 좀 알아낼 필요가 이제서 좀 존재하는 거고, 다행히 두 구의 중심이 좌표로 나와 있으니 이거 계산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 계산하면 된다. 계산해 봅시다. 자, 0,0,0 하고 2, 마이너스 1, 2 하고의 중심 간의 거리 D는 루트 0에서 2, 2의 제곱, 0에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의 제곱, 0에서 2, 2의 제곱. 이거 8이죠? 8에다가 1 더하니까 9. 9의 루트 씌웠으니까 3. 이 거리가 3이라는 거를 발견을 해냈는데, 이거랑 거리가 각각 3이라고 하는 거고, 내가 알고 싶은 건 뭐냐? 이 x, y, z라는 점에서 이 두 구의 중심을 연결한 요 선분에다가, 이 선분은 고정된 선분이라는 거야. 고정됐다고. 자, 수손을 내렸을 때 이 수손의 길이, 이걸 뭐 h라고 할 때, 이 h가 반지름 r이랑 같다 이거지. 이게 h랑 같다는 얘기야. 이거 구해란데, 요 삼각형을 알아냈으니 이제 계산만 하면 끝나거든. 자, 어떤 삼각형이냐? 여기가 4고, 그러니까 요 길이가 4고 여기가 3, 3인데 이 그림이 이상하게 그렸지. 이게 그러고 보니까 이 길이 합산 거리가 3이네. 그러니까 이 거리가 없는데 내가 예단을 할 수가 없어서 대충 그려놓고 하다 보니까 3인데 이거 충분히 문제 풀다가 이렇게 발생을 할 수 있다 이거야. 이거 문제를 출제해서 설명하는 사람이라면 이 구를 붙여가지고 외접한 상태에서 그려서 설명하겠지만, 그거를 문제를 푸는 그 긴장된 상태의 수험생이 그걸 어떻게 하냐고. 일단 그려놓고 나중에 보니 그렇게 된 건데, 일단 3이고 3 이등변 삼각형인데, 이 이등변 삼각형의 어떤 길이를 찾는 게 이 문제의 목적이냐면, 요 점에서 요 선분에다가 수선을 내렸을 때 이 수선의 발을 뭐라고 하고 요 길이가 h라고 할 때 요 h 구하는 게 목적인 거죠. h. 자, 이 문제를 푸는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내가 삽질을 한 방법과 좋은 방법 두 개를 동시에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자, 목적은 이겁니다. 이등변 삼각형인데 밑변의 길이가 4고 각각 그 같은 변 둘이 각각 3인 이 이등변 삼각형에 요 길이 h를 구하는 게 목적이고, 그걸 알아야지 반지름이 h랑 같으니 둘레의 길이는 뭐냐? 둘레의 길이는 2파이 r. 그러니까 2파이 h. h를 알면 얘가 나오는 거니 h를 찾으면 되는데, 이미 뭐 답은 여기서 나오는데, 혹시나 이거 못 찾는 학생들을 위해서 4등급 간당간당한 학생을 위해서 두 가지 방법으로 다 풀어줍니다. 중학교 과정인데 고3 학생이 중학교 과정을 몰라서 못 푸는 경우도 충분히 생길 수 있으니 설명합니다. 자, 이렇게 생긴 삼각형이고, 여기서 수선을 내린 길이가 얼마인지 모르고 그걸 h라고 놓자. 자, 내가 알고 있는 길이는 여기가 3이고 여기가 3이고 여기가 4라는 건데,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 피타고라스 정리의 활용에서는 이걸 어떻게 가르쳤느냐? 여기를 x라고 놔라. 그러면 얘는 3 빼기 x다. 왜? 둘 더해서 3 나와야 되니까. 그래 놓고 이 h라는 길이를 매개로 피타고라스 정리를 활용을 해서 표현을 하는데, h제곱을 이 직각삼각형에서는 4의 제곱에서 x제곱을 뺀 걸로 표현하고,
이 직각삼각형에서는 이게 빗변면이다. 이게 좀 그림이 좀 이상하지만 빗변 3의 제곱에서 3 빼기 x의 제곱을 뺀 거로 표현합니다. 자, 이거 풀면 되겠지. 왜? h제곱이 이렇게도 표현되고 이렇게 표현되니까 얘네 둘을 등식으로 놓고 일단 x를 찾읍시다. 4제곱은 16 빼기 x제곱이 9 빼기 9 빼기 6x 더하기 x제곱. 뺄 거 빨리 빼버리고 얘도 빼지고 6x가 16이랑 같네. 그래서 x는 3분의 8. 내가 알고 싶은 건 3분의 8이 아니지. 3분의 8 알자고 내가 이거 한 게 아니고 h를 알고 싶어서 이걸 한 건데, 그러면 h를 구하기 쉬운 요식에다 이거를 대입할까? 대입을 합시다. 자, 그래서 h제곱은 4제곱 빼기 x제곱, 이거 넣고 계산할 수 있는데 인수분해 씁시다. 4 빼기 x 4 더하기 x. 이거 이렇게 푸는 이유는 계산을 좀 못하는 4등급 학생들을 좀 배려하자. 오케이? 그러면 4 빼기 3분의 8 4 더하기 3분의 8. 아, 계산하기 귀찮습니다. 그러면 3분의 12 빼기 8이니까 4. 아, 계산하기 싫다. 3분의 12 더하기 8이니까 20. 이거지? 그러면 3의 제곱에 얘 4 곱하기 5니까 4의 제곱에 5. 그래서 h제곱은 h는 3분의 4 루트 5가 되었다. 답이 나왔지? 아까 뭘 구하자고 했냐면 2파이 h. 근데 h를 3분의 4 루트 5라고 알아냈다며. 그러니까 2 곱하기 3분의 4 루트 5 파이. 이거 계산하면 3분의 8 루트 5 파이. 그래서 답이 3분의 8 루트 5 파이. 이게 답이야. 근데 이렇게 푸는 방법을 쓰면 시간이 걸리잖아. 그래서 이런 경우도 생긴다. 넓이를 구할 때 딱히 안 떠오를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를 그냥 밑변 곱하기 높이라고 생각해도 돼.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이 얘기를 하는데, 봅시다.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전제 조건이 있으니까 이렇게 푸는 거지, 이등변 삼각형이 없었으면 내가 지금 소개해준 방법으로 갈 수밖에 없어.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거를 발견하지 못할 정도로 초긴장 상태에 있는 학생 같은 경우는 미처 그거를 모르고 참 노가다 떴을 것 같은데, 이렇게도 갈 수 있는 거야. 여기가 3이고 여기가 3이고 밑에가 4인데 얘를 알고 싶다. 얘를 x로 놓고 얘를 3 빼기 x로 놓고 이거 이렇게 해서 삽질해갖고 혹시나 삑살이 한번 나면 그냥 끝나는 건데, 그렇게 하지 말고 넓이를 구하는 삼각형의 넓이 공식이 뭐야? 2분의 1 곱하기 밑변 높이, 이거잖아. 자, 이 삼각형의 밑변을 얘라고 봤을 경우에 높이는 h. 그래서 2분의 1 3h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얘를 h라고 놓을 수도 있잖아. 얘를 h' h'이라고 하자. 그러면 이 h'임 어렵게 풀 필요가 없지.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요거 2잖아. 2. 요거 2고 요거 3이니까 요 h'은 루트 3제곱 빼기 2제곱. 얼마? 9, 4, 루트 5네. 얘가 루트 5가 되잖아. 그래서 2분의 1, 4, 루트 5. 이 둘이 같다며. 그럼 이거 둘이 없어지고 3h가 4로 토론같다. 따라서 h는 3분의 4 루트 5다. 자, 이렇게 계산하는 거가 비교를 해보자고. 이 방법으로 이렇게 계산하는 거는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을 좀 눈치 빠르게 발견한 애들은 이렇게 빨리 풀 수 있는데, 미련 곰탱이 같은 애들은 그걸 발견 못하고 노가다를 떼어버린다고. 이 풀이 양을 비교해봐. 이거랑 이걸 비교해보라고. 어느 게 더 빠른지. 그래서
넓이라는 개념이 나올 때 도형의 특성을 파악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야. 특징 파악. 도형을 조금 더 여유 있게 봐서 내가 최대한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도형인지 아닌지를 먼저 봐야 되는데, 여유 없이 접근을 해버리면 중3 내용까지 내려가서 노가다를 띌 수가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내가 좀 길게 한 거고, 이제 다음 문제를 봅시다. 자, 다음 문제. 이것도 마찬가지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이 문제를 처음에 접근을 한 사람은 되게 삽질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 이게 뭐냐? 좌표 공간에 A라는 점이 있는데, 좌표를 내가 써줄게. 안 보이는 학생들을 위해서. A, 0, B, 그리고 B라는 점이 있어. A, B를 이용해서 A, B를 위치만 다시 재배열한 거야. B, 0, A, 0 이렇게. 그 다음에 C라는 점이 있는데 0, B, A. 자, 뭐라고 문제가 나왔냐면 A, B에 관한 제약 조건이 하나가 나와 있고, 그치?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4다. 그런데 삼각형 ABC인데 삼각형 ABC의 넓이의 최소값이라, 최소값이라는 표현이 나왔을 때, 자, 봅시다. 이런 말이 나올 때는 보통 뭘 물어보는 거냐면 부등식을 물어보는 거거든. 부등식. 그렇지. 범위를 물어보는 거라고. 그지? 넓이의 범위를 구해내라. 그래서 부등식을 요구하는 표현인데, 부등식을 뽑아내서 풀자니 좀 부담스러운 경우가 있어서 직관적으로 최소의 넓이를 그냥 방정식처럼 찾는 방법이 있긴 있는데, 일단 그 얘기는 이 문제를 설명하기에 좀 핀트가 안 맞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공간상의 점 3개를 가지고 삼각형의 넓이를 뽑아낸다. 이걸 일반적으로 하자니 참 막막하다는 얘기지. 그러지 않겠어? 예를 들면 AB를 밑변으로 하고, 그러니까 AB를 밑변 하고 C에서 AB에다가 내린 수선의 발까지의 거리를 높이를 구한다. 아니, 계산을 해낼 수 있지. 점 3개가 이런 식으로 막 주어지고, 이 점 셋 중에 아무 두 점이나 잡고 밑변호를 구한 다음에 점과 점 사이에 거리 공식 쓰는 거야 뭐 별거 아니니까 하면 하는 건데, 그렇게 해서 나머지 한 점과 밑변에 해당하는 선분과의 거리를 구해가지고 답을 낸다. 그러면 두 점을 연결한 선분의 길이를 구하는 것 플러스 그거에다가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까지 뽑아낸 다음에 수직이라는 성질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 방향 벡터랑 뭐 법선 벡터 해갖고 수직, 그러면 벡터의 내적이 0 나온다는 걸 이용해서 수선의 발을 직접 구해내서 A에서 BC라는 직선상에 내리는 수선의 발을 직접 찾은 다음에,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 데는 알아듣을 거야. 그렇게 해서 수선의 발을 찾은 다음에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을 또 써가지고 그렇게 해서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 2분의 1의 밑변 높이 이렇게 구해내는 방법으로 접근하는 문제가 섭씨 있을 수 있어. 그렇게 하면 무조건 4점짜리고 그냥 계산이야. 그런 문제는 이 A, B, C의 점을 찍혀있는 이 점들의 상태가 무작위일 때 그렇게 문제를 내는 거고, 이 문제는 그렇게 풀면 진짜 난감하다는 얘기지. 이 한 문제 풀려고 10분 이상 잡아먹는데 참 그렇게 접근했다면 미련하다는 얘기야. 4등급에서 헤매고 있는 애들이 아마 그렇게 문제의 특징을 발견을 못하고 좀 눈치가 없고 둔한 나머지 그런 방식으로 미련하게 접근하다가 박살나는 경우가 생기는데 아니란 얘기지. 자, A, B라는 두 개의 문자만 주어주고 점 A, B를 갖다가 변형 없이 그냥 이렇게 그냥 놓은 거 아니야. A, B를 0 하나를 이 점 셋에 각각 하나씩
배열해 놓고 A, B를 이용해서 점을 표현을 했잖아. 이거 보고 뭐 느껴지는 바가 없나? 자, A, B를 밑변으로 한다라고 할 때 A, B를 밑변으로 한다. 그 밑변의 길이를 구하는 게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이지. 그래서 A, B의 길이를 구하면 A에서 B를 뺀 거, 0에서 A 뺀 거, B에서 0을 뺀 거. 그래서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A 빼기 B의 제곱 더하기 A 제곱 더하기 B 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BC를 구해볼까? BC도 어떻게 돼? BC도 B제곱 A 빼기 B제곱 A제곱 어때? 같지? 무슨 말이냐? A, B, C는 공간상에 점이 찍혀 있는데 정삼각형이라는 아주 결정적인 특징을 못 발견해낸 애랑 발견을 한 애랑은 문제 풀이의 난이도가 거의 10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얘기야. 그걸 발견을 못한 애들이 진짜 삽질하기 딱 좋은 문제다. 답 내는 거는 뭐 별거 아니지. 자, 답을 내봅시다. 내가 알고 있는 조건이 뭐냐? 이겁니다. A가 써줄게. A, 0, B고 B가 B, A, 0이고 C가 0, B, A인데 A, B, C 삼각형 A, B, C는 정삼각형. 이걸 발견을 했잖아. 그리고 A, B에 관한 주요 조건이 뭐냐?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합이 4래. 거의 끝난 거 아닌가? 그러면 다른 거 필요 없고 정삼각형의 넓이 공식은 한 변의 길이 A라고 하지 말고 P라고 합시다. P라고 할 때 이 높이는 여기가 2분의 1 P니까 2분의 루트 3 P가 높이가 되고 2분의 1 곱하기 밑변 A P 곱하기 높이 2분의 루트 3 P 해서 4분의 루트 3 P 제곱. 그러니까 한 변의 길이만 알면 넓이가 바로 이 공식에서 나오잖아. 끝났지. 자, AB 간의 거리가 아까 얼마였지? AB의 거리는 루트, 솔직히 루트 필요가 없는 게 제곱을 벗길 거거든. 이 루트로 벗길 거거든, 제곱해갖고. 그러니까 A 빼기 B의 제곱 더하기 A제곱 더하기 B제곱인데 이거 제곱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제곱은 그게 P니까 한 변의 길이 P제곱이니까 그래서 A 빼기 B의 제곱 더하기 A 더하기 B가 뭐라고? 나왔지? 4라고 나왔잖아. 4. A 더하기 B. 그래서 4. 자, 그리고 이거 전개하면 A제곱 빼기 2AB 더하기 B제곱 더하기 4. 자,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면 일단 이것까지는 알겠다는 이거야. 그러면 얘가 어떻게 나올 때 그 최소가 나오지? 조건을 혹시 빼먹은 거 있나 잠깐만 봅시다. 정삼각형. 여기 삼각형이라고 나와있지만 사실 정삼각형이고 넓이의 최소값은 이 넓이가 최소가 돼야 된다. 넓이가 최소. 그러면 넓이가 최소가 되려면 얘는 8이니까 8 빼기 2AB가 P의 제곱이고 이 P의 제곱이 최소가 돼야지 넓이가 최소가 되는데 그러려면 2AB가 최대가 돼야 되겠네? 2AB가 최대. 오케이.
자, 내가 알고 싶은 거는 2AB가 최대야, 최대. 그러면 AB가 들어간 부등식을 뽑아내야 되는데 등식이 나와 있지만 충분히 가능하지. A가 양수, B가 양수라는 조건이 나왔으니 부담 없이 산술기하 평균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등식이 성립하지. 자, 이거 원래 뽑아낼 때는 2의 절대값 A, 절대값 B 뭐 이런 식으로 뽑아야 되는데 양수라는 게 나와 있으니 그냥 2AB로 뽑아내면 되고 2AB라는 놈의 범위가 4보다 같거나 작다. 그러니까 뭐? 2AB가 4보다 같거나 작다. 됐네? 근데 이제 내가 알고 싶은 마이너스 2AB의 범위잖아. 그래서 이 상태에서 8씩 더하면 되겠지. 8씩. 양변에 8씩 더합시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P제곱의 범위가 나왔지? P제곱의 범위가 나온 거지. 이게 P제곱이 8 빼기 2AB잖아. 그치? P제곱이 쭉 가서 8 빼기 2AB. 그러니까 P제곱의 범위가 8 빼기 2AB. 근데 P제곱의 범위가 뭐라고? 8 빼기 4보다 같거나 크다. 뭐야 그러면? 4보다 같거나 크다? 그럼 P제곱의 최소값이 얼마? 4. 4. 얘가 4. 그러면 넓이의 최소값은 4 루트 3 곱하기 4에서 루트 3. 루트 3입니다. 어디? 답이 몇 번? 답이 2번. 자, 오케이. 다음 문제. 지금 4번까지 했고 몇 번이지? 5번. 잠깐 문제 좀 갖고 와야 되겠네. 여기 있다. 문제. 자, 봅시다. 문제 설명 좀 할게요. 문제가 9. 9 여기다 설명해야 되는데 지금 모니터 상으로 잘 안 보니까 그냥 써줄게.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 빼기 2x 빼기 4y 더하기 2z 빼기 3. 이거 z입니다. 이렇게 생긴 9가 있지. x, y, z 나왔고 그 2차식 9. 이거 정리하면 중심 찾고 반지름 찾을 수 있어. 그게 필요하면 할 거고 아니면 안 할 거야. 자, 그거를 xy 평면으로 자른 단면이래. xy 평면이라고 하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xy 평면이 무슨 말이냐? z값이 0인 점들의 모임. 그러니까 z값이 0이기만 하면 되는 거지. z값이 0인 점들의 모임이 xy 평면이야. 간단하지? 그런데 xy 평면과 이 9랑 만난다. 그럼 어떻게 생기냐면 평면이 이렇게 있을 때 9가 이런 식으로 만난다는 얘기. 내가 그림을 좀 잘 못 그리는데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지. 썰고 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9라는 입체 도형을 평면이 무슨 획칼 썰듯이 싹 썰었다는 얘기야. XY 평면이. 자, 뭐 그렇다는 얘기고 이걸 밑면으로 한대. 이걸 밑면으로 해. 그러면 9를 평면에 썰으면 단면이 1이 나오는데 그건 알겠지? 단면이 1이겠지? 그 단면이 1이고 9에 내접하는 원뿔의 부피가 최대예요. 그러면 그 원뿔이 어떻게 생겼어야지 최대 부피가 나오냐면 이렇게 생겼어야지 최대가 나오겠지? 자, 정리를 하면 최대 부피가 나오는 원뿔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원뿔이냐? 단면이 1이야. 그 단면이 어떤 단면이냐면 이 9의 방정식에 XY 평면과 만나서 생기는 원. 그러니까 XY 평면과 만나 생긴 원은 어떻게 만드느냐? Z값에다 0 대입해서 만들면 끝이거든. 이거 뭐 별거 아닌 거지.
반지름 구하면 되고, 그리고 높이는 어떻게 생기느냐, 이 원의 중심과 구의 중심 간의 거리가 있을 텐데 이거에다가 구의 반지름을 라지 r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 라지 r이고 이 원의 반지름은 스몰 r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이거 아니야 이거.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뿔 아니야 뿔. 그러면 먼저 내가 구할 거를 먼저 정해놓고 깔끔하게 써놓읍시다. 자, 이 구의 중심하고 단면이 생기는 이 단면의 원의 중심하고의 거리를 d라고 하고, h는 r 더하기 d라고 하고, 이 h를 이용해서 삼각뿔의 부피를 구하면, 삼각뿔의 부피는 뭐지? 3분의 1 원기둥 요거잖아. 3분의 1 원기둥. 그러니까 3분의 1 곱하기 밑면적 파이 r제곱 높이 h는 요거라며. 그래서 r제곱하고 h를 구하면 된다로 이제 수렴이 됐어. 이제 구합시다.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자, 구합시다. 그러면 일단 구의 중심을 알아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거 뭐 표준화 해야 되겠네. x제곱이랑 마이너스 2x 오케이. x 빼기 1의 제곱 이런 정도 암산을 할 수 있지. 자, 마이너스 1 y 마이너스 4y 그러니까 y 빼기 2의 제곱 빼기 4. 그 다음에 z 더하기 2z z 더하기 1의 제곱 빼기 1 하고 빼기 3 정리하면 x 빼기 1의 제곱 y 빼기 2의 제곱 z 더하기 1의 제곱 하고 빼기 1 빼기 4 빼기 1 빼기 6에다가 빼기 3 9네 9니까 3의 제곱이지. 뭐가 나왔냐면 중심과 반지름이 나왔는데 써봅시다. 중심은 1, 2, 마이너스 1 반지름 r은, 근데 이 반지름 r을 아까 내가 라지 r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헷갈리니까 라지 r 써야 돼. 큰일 날 뻔했네. 라지 r은 3 됐지. 그 다음에 뭐 할 거냐면 요 r을 구하기 위해서 요 r은 물론이거냐 요걸 알아야 되잖아. 이 잘린 단면의 중심과 반지름을 알아야 되잖아. 그래서 간단해. 어디다가 0을 대입하냐면 z에다가 0을 대입하는 거야. 그러면 0 대입하고 식을 다시 씁시다. x제곱 더하기 y제곱. 뭐 단면 찾으라고 할 때 xy 평면 yz 평면 이거 되게 쉬워. xy 평면으로 잘라? 그러면 z에다 0 대입하면 되는 거지. 그치? 그다음 빼기 2x 빼기 4y 요거 0 하고 빼기 3 요거 정리합시다. x 빼기 1의 제곱 빼기 1 더하기 y 빼기 2의 제곱 빼기 4 하고 빼기 3 셋네. 그러면 여기서도 중심과 반지름이 1,2하고 0이지. 반지름은 반지름 여기는 스몰 r이지. 스몰 r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이거 마이너스 8인데 오른쪽 넘어가면 2 루트 2인데 요거 제곱해야지 8이 나오니까 반지름이 2 루트 2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중심간 거리는 얼마야? 중심간 거리 x값 차이였고 y값 차이였고 z값만 1만큼 차이 났잖아. 그러니까 중심간 거리 d는 1이 나오는 거지. 얘가 1 얘가 1이라고. 그러니까 r은 3이었고 중심간 거리가 1이니까 h는 4네. 4 구했지. 그리고 반지름이 2 루트 2인데 내가 알고 싶은 거는 r제곱이었으니까 얘는 8 그리고 4 뭐야 이거. 그러면 8, 4, 32 3분의 32파이 답은 3분의 32파이 나왔습니다. 알겠지? 다음 문제 봅시다. 6번 좌표 공간에서 써줄게.
이거 내가 다음부터는 잘 해야 되겠네. 좌표 공간에서 A라는 점이 있고 A라는 점이 5, 5,A B라는 점이 있는데 0, 0,3 이렇게 있대. 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과 요게 수직이다. 이게 무슨 상태냐면 두 점이 있는데 A라는 점하고 B라는 점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있는데 이거 뭐 양쪽으로 연장을 해보란 얘기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직선이 있고 직선이 수식으로 주어졌네. 수식 써줄게. 어떤 직선이냐면 1분의 x 방향 벡터 표시합니다. 자, 4 빼기 y라고 썼지만 이렇게 쓰면 안 되고 헷갈리니 y 빼기 4라고 해주고 분모에다 마이너스 1. 오케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z 빼기 1. 방향 벡터가 얼마? 1, 마이너스 1, 1. 자, 1, 마이너스 1, 1 이라는 방향 벡터와 A, B를 연결한 선분의 방향 벡터가 어때야 되냐면 서로 수직이어야지 된다 얘기야. 아니야. 그치? A, B라는 직선하고 어떤 직선하고 수직인데 그러면 직선과 직선이 수직이려면 각각의 직선의 방향 벡터를 내적을 하면 0 나온다는 얘기잖아. 그거 모르면 말이 안 되는 거지. 자, 직선과 직선이 수직이란 얘기는 각각의 방향 벡터가 내적을 했을 때 0 나온다는 얘기잖아. 근데 한 놈의 방향 벡터는 나와 있으니 다른 놈을 구하면 되는데 A, B 방향 벡터 뭐라고 하면 돼? 한 점에서 다른 점 빼면 되겠지? 5에서 0 빼면 5, 5에서 0 빼면 5, A에서 3 빼면 A 빼기 3 해놓고 내적 구하는 거 모르진 않겠지? 4등급이라도. 자, 이거 하면 5, 요거 하면 마이너스 5, 요거 하면 더하기 A 빼기 3. 이게 0 나온다고? 없어지네 얘는. 얘가 0이어야 되려니까 따라서 A는 3. 끝. 간단하게 또 한 문제 풀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뭐냐? 7번. 좌표 공간에서, 자, 써줄게. 좌표 공간에서 x는 3이라는 평면.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x값이 3이기만 하면 yz값 상관이 없음 이거야. 이것도 평면입니다. x값이 3이기만 하면 되는 점들의 모임. 그 다음에 또 z는 1이라는 평면이 있는데 z값이 1이기만 하면 된다. 자, 평면하고 평면이 만나서 생기는 점이 있는데 교선, 면하고 면하고 생기면 선이 생기지. 예를 들면 얘를 평면이라고 하고 다른 평면을 뭐 이렇게 놨다고 할 때 면하고 면하고 생기면 여기 교선이 생기잖아. 교선이. 그지? 이렇게 생긴다는 얘기고 그 교선에 있는 점을 표현하는 거는 간단하지. 그 교선에 있는 점은 이 평면에도 있고 동시에 이 평면에도 있으니까 그 P를 뭐라고 표현하면 되냐면 P는 X값은 3이고 Y값은 모르니까 그냥 P라고 하고 Z값은 1이고 이렇게 하면 되죠. 요 평면에도 있고 요 평면에도 있으니까 각각의 특성을 모두 갖고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그 교선 위에 있는 점을 표현하는 식은 요거기만 하면 되는 거지. 3, P,1. 그런데 그 P라는 P라는 점이 직선 L 위를 움직인다. 그 L이 뭐라고? 교선. 요 평면과 평면의 교선. P라는 걸 표현을 했잖아. 끝. 여기까지 됐고. 성분 OP의 길이, OP가 뭐야? 5라는 게 원점 아니야? 그래서 0,0,0. 뭐야 이거? 그냥 계산하면 되겠네? OP 길이. 루트 3의 제곱, P의 제곱, 1의 제곱. 뭐야? 끝났잖아. 10 더하기 P의 제곱인데 얘가 0일 때 최소값 같겠지? 그래서 답은 루트 10.
탑이네. 끝. 자, 고민할 게 없습니다. 이 정도 수준이면 3점짜리 중에서도 솔직히 하급이고. 자, 요거 봅시다. 이 문제가 어렵게 가자면 진짜 어려운 거고 쉽게 가자면 쉬운 건데, 이게 이제 설명을 하는 사람마다